네, 안녕하세요. 임경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썬에서 다루는 데이터 타입과 문자열을 오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죠. 자, 크게 이번 챕터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형이 무엇인가, 데이터형의 정의, 그리고 뭐 종류 같은 걸 알아볼 거고, 두 번째로 이 데이터형 중에 하나인 문자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미 사용해봤던 문자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걸 배울 거예요. 데이터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데이터형의 종류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그 데이터형 중에 하나라고 했던 문자열 중에서도 이 문자를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저장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자,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첫 번째로 데이터형의 개념, 그리고 데이터형 확인하는 방법. 대략적으로 이미 다 한 번씩 해보긴 했는데 이걸 제대로 한번 정석대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형의 종류, 숫자, 문자열, 불리언 이 총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보고, 그리고 이 중에 문자열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이썬에서 말하는 데이터의 형식이 과연 어떤 것인가? 두 번째로 데이터형을 활용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사실 이미 대략적으로 한 번씩은 다 해왔어요. 그리고 문자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걸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데이터형이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데이터형은 영어로 하면 말 그대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파이썬뿐만 아니라 뭐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해보신 분들은 이미 익숙할 용어이긴 한데, 데이터 타입은 자바, C, 그리고 뭐 자바스크립트, 뭐 비주얼 베이직 이런 모든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모두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언어의 종류가 있는데, 이때 이 언어의 종류마다 데이터 타입을 구분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형을 예를 들어서 문자, 문자열, 정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둔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변수를 선언할 때 우리가 데이터형을 지정을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느냐에 따라서 코딩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 데이터형을 미리 정해 놓고 그 특정 데이터형만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하는 언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C 같은 거, 그런 언어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이나 아니면 데이터형 변환에 따라서 나중에 에러가 날 확률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에러 메시지를 내보내니까 언제 데이터형을 미리 우리가 디파인한 데이터형으로 사용 안 할 때, 잘못 사용할 때, 이럴 때 에러 메시지를 발생해서 에러가 좀 덜 납니다. 하지만 파이썬 같이 스크립트 랭귀지는 대부분 데이터 타입을 변수 선언할 때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유연하지만 어떻게 보면 에러가 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많이 주는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파이썬 같은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 걸 선호합니다. 자, 인트로는 여기서 끝났고 데이터형 다시 한번 보시죠. 데이터형이란 우리 그거 기억나시나요? 코딩할 때 타입 이렇게 했던 거. 자, 이거 나중에 배울 건데 이거 하나로 오늘 배우는 거 일단 데이터형은 끝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A라는 변수가 있으면 이 변수에 대해서 이 변수가 어떤 값을 저장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을 때 이 타입을 썼죠. 즉, 이 변수들은 모든 변수는 어떤 데이터형, 어떤 특정 형태의 자료, 이런 거를 띱니다. 그런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변수 내부 밸류 값을 보고. 그래서 데이터형의 일반적인 정의는
변수나 상수의 종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이 책이 좀 좋은 게 비유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변수는 우리가 그릇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릇도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잖아요. 밥을 담는 그릇, 국을 담는 그릇, 냉면 그릇,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수들의 특성에 맞는 그릇을 제공하는 걸 바로 그 데이터형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바1이라고 여기 선언을 했죠. 100 넣습니다. 자, 이거 데이터 타입이 뭐죠? 100이면 정수형이죠. 그리고 3.14 실수죠. 파이썬 다운표 안에 있는 거 스트링은 문자열. 그리고 마지막에 저번 시간에 한번 잠깐 배웠는데 네, 비교 연산자에 나왔던 결과값 true, false 이거는 불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 이제 그림을 보면 조금 더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각각 그림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시려고 이렇게 그림을 내신 것 같아요. 자, 일단 바1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길쭉한 제네럴한 컵, 실수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손잡이가 달린 컵,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밥그릇, 그리고 불형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트, 접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뭐 그냥 그래피컬하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즉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다 다른 그릇, 목적에 맞는 그릇에 음식을 담는 것처럼 음식을 만약에 데이터형,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를 담는 그릇도 미리 좀 적절한 걸 선택해서 넣으면 뭐 좋겠죠. 여튼 밥 먹을 때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정수를 저장할 건데 정수면은 뭐 소수점이 없으니까 숫자로 표현할 때 뭐 소수점 있는 것보다는 비트 연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여튼 그 물리적으로 정수 표현하는 게 실수 표현하는 것보다 더 컴퓨터 리소스가 적게 드는데 모든 걸 다 실수형으로 선언할 필요는 없죠, 숫자를.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형태가 나뉜다. 자, 그래서 앞에 설명한 대로 이제 타입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즉 우리가 파이썬을 활용할 때 예를 들면 바1에 100이라는 값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이 100이라는 게 정수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정수형을 넣었을 때 파이썬 내부에서는 자동으로 이 바라는 변수의 타입을 인티저, 정수형으로 생성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 배운 것처럼 타입하고 어떤 특정 변수를 넣으면 그 변수의 타입이 리턴되죠. 그 변수의 데이터 형이 리턴됩니다. 그게 바로 인트형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타입이라는 함수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 행위라고 했죠. 그 함수가 하는 일은 어떤 우리가 얘기했던 변수라는 그릇 안에 어떤 게 들어있을까? 어떤 유형의 데이터가 들어있을까? 그런 걸 알아볼 수 있게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정의를 살짝 해볼게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았었으니까 지금까지. 자, 인트형은 이미 설명을 했죠. 정수형. 정수는 인트형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float이라는 타입이 있는데 이건 실수형. str은 문자형, 스트링의 약자입니다. 불은 불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바2에 이렇게 3.14라고 우리가 저장했었죠. 이거 딱 저장하면 파이썬에서 자동으로 바2에 저장되어 있는 유형 3.14가 실수형이죠. 실수형이구나. 그러면 바2의 데이터형은 플롯이야. 이렇게 알아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3에 파이썬을 쌍따옴표 안에 넣고 저장하면
파이썬에서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이 아이는 스트링형이야, str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true라는 값을 바4에 넣으면 이것도 타입을 쳐보면 불리언형이구나 라고 파이썬에서 자동으로 타입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땡땡 true라고 넣었다고 칩시다. 자, 이거는 무슨 형일까요? 요거. 자, 포즈 잠깐 동영상 멈추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무슨 형이죠? 자, 당연히 스트링형입니다. 여기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건 무조건 스트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하면은 바5에 타입을 하면은 바5는 스트링이 되겠죠. 네. 네,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왜 C나 자바 얘기를 했냐면, 자, 만약에 파이썬만 공부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서 파이썬에서 내부적으로 스트링, 플롯, 불리언, 그리고 뭐 인티저 이걸 알아서 지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C나 C++, 자바 같은 경우에 자, 프로그램 랭귀지입니다. 다 이런 자바 같은 랭귀지 같은 경우에 애초에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int 바2는 100 이런 형식으로 선언을 해야 됩니다. 문법 규칙 자체가. 자, 파이썬 이 부분이 생략됐죠. 이 부분이. 그렇죠. 이 부분이 생략됐지만 자동으로 할당을 해준다. 이 개념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설명한 대로 들어있는 데이터의 형은 타입 함수로 알 수 있고 그걸 해석하는 방법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타입해서 int 나오면 정수형, 스트링 나오면 문자열 이렇게 한다고 했고 이거를 좀 비주얼라이즈 해가지고 보면은 파이썬에서는 예를 들어서 물을 넣으면 물컵이 되고 밥을 넣으면 밥그릇이 된다. 요 개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바랑 C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는 물을 넣을 거야. 바1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진도를 나가보죠. 자, 그러면 데이터형은 우리가 바로 int, float, boolean 형을 봤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죠. 자, 첫 번째로 정수형 데이터입니다. 일단 숫자 형식 데이터 중에서 정수형은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예요. 자, 간단하게 그냥 소수점이 없는 숫자다. 그래서 10, -300, 0과 같은 아이들이 바로 정수형이다. 그래서 1, 2, 3 넣고 타입해서 보면은 인트형이네. 쉽죠? 자, 그런데 인트의 크기에 제한이 없다 해서 보시면 자, 100 이게 뭐라고 했죠? 요거 별표 2개 제곱입니다. 100제곱 100의 백승을 하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네, 엄청 비효율적이겠네요. 여튼 뭐 인트 형태로는 메모리 구조상에서 파이썬이 지금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인트형 하나를 위해서. 여하튼 지금 인트의 크기에 제한이 없다는 걸 보니까 인트는 그냥 마음껏 자유자재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다른 아이들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같네요. 자, 한번 살펴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실수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 있는 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3.14, -8.8 이런 데이터들이 되겠죠. 그래서 타입 해가지고 3.14를 쳐보면 플로트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수와 정수의 연산은 당연히 정수가 나오겠죠. 뭐 100 더하기 200 하면은 뭐 300 이렇게 나오니까 결과값도 300이면은 뭐 어차피 인티형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또 실수형과 실수형의 연산은 실수 형태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자, 이거 100이죠. 이걸 이렇게 할당을 했다고 칩시다. 지금 바 1의 타입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실습 아이파이썬 켜놓으신 분들은 한번 해서 타입을 쳐보세요. 이걸 해서. 네, 하셨다고 생각하고. 결과가 뭐죠? 네, 바로 플롯 형태입니다. 왜 플롯인가요? 100인데. 네, 보시면 파이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당되는 값에 따라서 변수의 타입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우리가 소수점이 있는 아이들은 실수로 구분하기로 앞에서 얘기를 했죠. 100은 당연히 그냥 소수점 없이 정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굳이 소수점을 표현해 주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 100을 플롯 형태의 100으로 선언할 거야 라고 파이썬이 이해를 합니다. 자, 이해 가시죠? 요거는 타입 bar1 하면 인트형이고요. 요 i는 타입하면은 플롯형이 나온다. 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바1 플러스 바2. 바2도 플롯이겠네요.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실수가 나오죠. 실수 더하기 실수는 실수. 뭔가 라임이 좀 이상한데 여튼 300.0 해서 찍어보면 플롯이 나옵니다. 네, 요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합니다. 소수점 있으면 무조건 실수.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수와 실수의 연산은 어떻게 나옵니까? 뭐 정답이 이미 나왔네요. 실수로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됐냐? 자, 오른쪽에 굉장히 귀엽게 샘플이 나와 있는데 실수랑 정수랑 왜 싸워요? 싸웠더니 실수가 이겼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실수와 정수의 표현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칠게요. 이거는 실수, 이거는 정수죠. 자, 근데 이거를 연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마이너스 200은 뭐가 나오죠? 0.35가 나오죠. 네, 이건 실수인가요? 정수인가요? 실수입니다. 그렇죠? 즉 연산을 해서 나온 나머지 뭐 곱하기 어쩌고 해서 결과적으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수, 연산, 정수 이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좀 더 제네럴한 더 큰 범위를 포함할 수 있겠죠. 연산 결과의 범위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건 저도 안 해봤는데 자, 이거 정수이자 실수죠. 만약 이걸 변수에 저장하면 이것도 정수이자 실수죠. 그쵸? 아마 이걸 하면 0.0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실수 형태의 제로. 자, 실수 형태로 표현하면 정수의 곱시든 실수와 정수의 곱시든 정수와 실수의 덧셈이든 뭐 다 실수 형태로 아웃풋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웃풋을 정수로 표현해야 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없겠죠. 0이 나오겠죠. 이런 연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실수가 이깁니다. 자, 간단하네요. 그리고 정수와 정수여도 나눗셈을 하면은 실수가 나온다. 자, 앞서 설명한 0.35 요것과 같은 개념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해서 나눗셈 하면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정수만 나오지 않죠. 나눗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항상 실수 형태의 플롯이 반환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자열 데이터에 관련돼서 살펴봅시다. 우리가 정수, 실수 받고 그 다음 문자열. 문자열은 스트링의 약자로 str로 표현된다. 글자들의 집합이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
파이썬 123과 같은, 자, 여기 이게 빠졌네요. 네. 원따옴표가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의 특징은 양쪽을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감싸야 한다. 우리가 좀 이따 실습 시간에 잠깐 실습을 해볼 건데,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는 언제, 어떻게 다르다. 뭐 거의 똑같아요. 근데 언제 다르게 쓰인다. 이거를 한번 실습을 할 겁니다. 일단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난생 처음 파이썬이라고 프린트를 하면은 뭐 이렇게 찍히는 거 한두 번 한 거 아니죠. 엄청 많이 했죠. 이거의 타입은 당연히 str. 자, 네 번째 형으로 불형, 참이나 거짓만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이다. 뭐 논리형 데이터, 논리형 자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파이썬에만 있는 거 아니고 모든 대부분의 프로그램 랭귀지에 다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저번에 비교 연산자에서 봤듯이 요거 하면은 true, false 나오죠. 이거는 true네요, 지금. 100이 10보다 크니까. 자, 이거를 프린트 하면은 바1이 true로 나옵니다. 아래 것도 한번 보실까요? 요거. 조건이 틀리니까 false가 나오겠네요. 자, 근데 이때 이거 정말 완전 다른 거라고 했어요, 제가. 자, 바1은 요거라고 하고, 만약에 바3를 새로 생성해 볼게요. 바3는 true다. 이렇게 하면은 요거랑 요거 둘 다 true가 나오겠네요. 똑같이 true가 찍힙니다. 그러면 교수님, 바1이랑 바3가 똑같은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바1은 말 그대로 불형이에요, 지금. 요 아이는 불형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true, 바3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냐? 왜 그러냐면 이 프린트 함수 내부에서 만약에 불리언 형태가 이렇게 인자로 들어오면 이거를 스트링 형태로 변환해서 출력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print라는 함수 자체에서 출력을 해주는 거라서 그렇다. 실질적으로는 바1과 바3는 다른 자료형이다. 자, 다음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이걸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혹시 모르죠? 네, 나중에 유용할지. 자, 이제 구체적으로 네 가지 자료형 중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 인트형이랑 정수형이랑 실수형은 우리가 이미 이전 강의에서 예제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오늘은 문자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문자열의 형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쌍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0개의 글자부터 여러 개의 글자까지 모두 문자열로 취급을 한다. 자,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문자열이 0개의 글자부터 여러 가지 글자까지 모두 문자열로 취급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보시면 다음과 같은 예제가 나옵니다. 자, 난생 처음 파이썬은 우리가 글자가 몇 개 있죠? 1개, 2개, 3개, 4개, 5개, 7개죠. 7개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띄어쓰기 들어갔죠. 요것도 문자열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7개가 아닌 8개의 글자가 있는 거예요. 자, 난 이거 한 글자 문자열이죠. 네. 그런데 아마 C나 자바 같은 거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캐릭터형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C나 자바에서는 캐릭터형이라고 글자 1개짜리는 캐릭터라는 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트링은 1개 이상의 글자가 나왔을 때 스트링으로 해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그냥 뭐 1개든 8개든 100개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빵개든 다 스트링으로 한다. 어느 경우에 쌍따옴표나 원따옴표로 묶었을 때. 이해 가시죠? 간단합니다. 따옴표로 묶으면 그냥 스트링이다. 자, 문자열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죠. 여러 줄의 문자열을 표현해 봅시다. 자,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3개 연속 사용해서 묶어봅시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요거 치고 이게 이 코드 같은 경우 이렇게 내야죠. 뭐 난생 처음 하고 한 줄 띄고 파이썬을 한 줄 띄고 열공 중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3개 연속해서 이렇게 묶어주고 프린트를 하면 다음과 같이 문매기가 그 띄어쓰기가 적용된 상태로 되죠.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큰 따옴표를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려면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n을 쓰면 되는데 난생 처음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한 줄씩. 이렇게 똑같이 한 줄에 표현하려면 변수 하나로 다음과 같이 쓰면 됩니다. 난생 역/n 처음. 자, 그럼 역/n이 뭐죠? 당연히 모르시겠죠. 네. 이걸 바로 이제 이스케이프 혹은 서식 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케이프 문자가 사용하려면 그 역/를 붙여줘야 돼요. 백슬래시. 이게 어디 있냐면 우리가 엔터 바로 위에 있죠. 엔터 바로 위에 키보드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요거를 백슬래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쌍따옴표면은 무조건 스트링이라고 했죠. 근데 스트링 안에서 역/n을 만나면 얘는 출력되는 게 아니고 줄바꿈을 해라 라는 I로 해석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escape 문자 중에서 역/n은 엔터를 누른 효과다. 엔터라기보다는 한 줄 띄기. 그러니까 우리 텍스트 편집기에서 한 줄 뛸 때 엔터 누르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탭은 다음 탭으로 이동한다. 혹은 탭만큼 뛴다. 그리고 역/b는 뒤로 한 칸 이동한다. 그리고 여기부터 좀 중요한 건데 역/원따옴표는 원따옴표를 출력. 역/쌍따옴표는 쌍따옴표를 출력. 역/2개는 역/하나를 출력.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지 모르실 거예요. 자, 다음 장에서 예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예제를 타입해보시면 훨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역/n 줄바꿈 역/n 연습.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뭐라고 했죠? 한 줄을 내린다. 그렇죠. 뭐 이렇게 텍스트 편집기가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줄을 내린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줄 내려서 여기서부터 줄바꿈 하고 또 역/n이 나왔네요. 그러면 한 줄을 내린다. 그리고 연습.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기 맨 위랑 그 다음 줄 1번 칸, 2번 칸, 3번 칸, 4번 칸이라고 하면 1번 칸과 3번 칸을 띄었네요. 자, 봅시다. 여기 첫 번째 줄을 띄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연습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얘가 아래로 갔죠. 한 칸 띄었으니까 뭘로? 바로 역/n으로. 자, 그 다음에 역/탭 한번 봅시다. 탭 키는 보시는 것처럼 원래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역/탭이 들어가 있으니까 탭만큼 공간을 띄고 그 다음부터 탭키라는 게 출력되고 또다시 탭만큼 공간이 띄어졌네요. 자, 그러면 다음 번 우리가 텍스트 안에 쌍따옴표를 쓰려면 어떻게 하죠? 보시면 여기 보세요. 쌍따옴표가 출력이 됐네요. 이렇게 어떻게? 바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죠. 강조. 자, 이렇게 묶어서 보면 편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출력될 때. 요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출력될 때. 강조.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스트링 내에서 프린터를 할 때 쌍따옴표를 프린터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역슬러시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같은 방법으로 원따옴표 또 하나 붙여서 역슬래시를 붙이면 저렇게 출력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백슬래시를 출력하는데, 자, 이걸 한번 해석해 보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은 실제 출력되는 거는 요거. 근데 이게 4개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1개, 이렇게 묶어서 1개. 즉, 1개, 2개가 출력되네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스케이프 문자를 한번 활용해 볼까요? 역슬래시를 1개에만 사용해서 출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역슬래시 바로 뒤에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가 같이 이스케이프 문자로 취급될 수 있어서 문자 와서는 안 된다. 자, 헷갈리니까 또 예제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쌍따옴표 안에 역슬래시가 하나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난생처음. 자, 이거는 그냥 뭐 출력하면 되겠죠. 왜냐면 역슬래시 n도 아니고 역슬래시 t도 아니고 역슬래시도 아니고 이 뒤에 뭔가 조합이 되는 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없으니까 그냥 바로 출력. 자, 두 번째 거. 역슬래시를 2개를 넣네? 그럼 어떻게 변한다고 했죠? 역슬래시 2개 넣으면 실제 출력할 때는 역슬래시 1개. 그리고 뒤에 난생 처음은 문자열이니까 바로 출력. 다음과 같이 똑같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자,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땡땡이 바로 나오면 뭐였죠? 그냥 요거를 출력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띄어쓰기가 돼 있죠, 여기. 자, 그러면은 띄어쓰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 공백, 요거는 이스케이프 문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역슬래시하고 여기 지금 공백이 한 칸 있는 겁니다. 안 보이서 그렇지. 자, 그리고 맨 마지막 거. 자, 요거는 왜 에러가 나지?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에러가 날까, 이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백슬래시 땡땡 하면은 이게 뭐죠? 이렇게 변하죠. 자, 그런데 요거를 출력하려고 보니까 앞에 쌍따옴표가 있는데 스트링 프린트니까 안에 어떻게 들어야죠? 여기 쌍따옴표 하나 더 있어야죠. 그래야 여기 출력이 되니까. 이해 가시죠? 여기를 만약에 프린트 쌍따옴표 역슬래시 쌍따옴표다 라고 하면 얘가 뭘로 변환되죠? 바로 그냥 이걸로 변환되고 그래서 프린터가 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요 아이만 하면 요거 2개가 사라지고 요거 2개가 사라지니까 앞에 쌍따옴표 하나만 남고 뒤에 쌍따옴표가 없어지니까 에러가 나겠네요. 자, 다음으로 문자열 연결하기 한번 봅시다. 우리 이미 문자열 연결하고 몇 번 다 해봤어요. 자, 복습 차원에서 한번 더 해보죠. 난생 플러스 처음 플러스 파이썬 하면은 뭐 그냥 다 붙어서 나온다. 이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하면 띄어쓰기 없이 문자열이 연결된다. 여러 행이 이어서 연결해도 된다. 다음과 같이 바라는 변수 하나에다가 난생 넣고 그 다음에 바1 플러스 처음 하면은 자, 요쪽 먼저 또 연산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연산이 됐으니까 요거는 난생이 되고 난생 처음이 붙어가지고 여기로 들어갈 테고 이해 가시죠? 다시 요것도 우리 배웠죠? 난생 처음에다가 파이썬을 붙여라.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자열 연결 시에 이런 건 안 됩니다. 저번에 한번 또 봤는데 난생 처음 마이너스 난생 마이너스 처음 이거 뭐 결과를 모르냐 되었죠. 사람도 모르겠네. 아래 것도 그렇고 이것도 모르겠네요. 자, 그렇지만 요건 어떨까요? 난생 곱하기 100 요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는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아래에 똑같은 예제가 있으니까. 자, 보시면 난생 곱하기 3 하면은 난생처럼 3번이 나왔네요. 자, 100 하면은 100개가 쭉 연결된 게 나오겠죠. 간단합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보시죠. 잠시 동영상 멈췄다고 하고 풀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새롭게 배울 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배장 함수입니다. 파이썬에서. 자, len이라는 함수인데 문자열의 길이를 파악할 때 사용을 한다. 자, 한번 볼까요? 난생 처음 파이썬 해서 파이썬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때 length, len하고 변수를 넣으면 값이 12가 나왔네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백 있죠? 공백. 공백이 문자열일까요? 아닐까요? 네, 공백도 당연히 문자열이죠.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len이 하는 이 바나나 이 숫자가 뭐냐? len 하면 length의 줄말인데 length가 뭐죠? 길이. 자,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캐릭터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띄어쓰기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가 아니죠. 빼먹은 게 있네요. 바로 느낌표. 12개 해서 12개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하면 한글, 기호, 영문, 공백, 숫자까지 모두 글자로 취급을 합니다. 자, 여기서 기호, 느낌표는 기호죠. 특수문자. 네. 자, 문자열과 관련된 함수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한 것들만 일단 짚고 넘어가고 실습에서 자주 사용되고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다룰 때 우리가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 다음과 같은 input 함수 사용하는 게 기억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짜볼게요. 자, 문자열 2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받은 2개의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해서 여기 저장한다. 자, 이때 질문. 자, length 해서 len bar1 이거에 반환값을 len1에 저장을 했는데 len1의 타입은 어떤 타입일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len1에는 어떤 게 반환될까? 자, 이 length가 반환하는 게 뭐죠? 아까 12였죠? 12는? 정수? 정수면 len1이 12가 정수에 12가 len1에 저장되니까 len1은 정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죠. 정수 마이너스 정수는 정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주고 출력을 이렇게 준 다음에 length를 빼가지고 출력을 했더니 마이너스 4가 나왔네요. 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자주 쓰는 거 어퍼랑 로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대문자, 소문자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그렇지만 영어, 특히 라틴어 이런 거는 대문자, 소문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쓰여요. 우리가 뭐 나중에 파이썬 가지고 뭔가 뭐 할 때 보시면. 자, 어퍼는 뭐 같나요? 함수 이름만 들어보면. 일단 이거 2개 다 함수입니다. 문자열과 관련된 함수. 문자열과 관련된 함수입니다.
자, upper라고 하면은 영문 소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한다. 그러면 lower는 뭘까요? 반대로. 영문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한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냐면 문자열, 컴마, upper, 가로 열고 닫고 이런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문자열, 컴마, lower 이런 형식으로. 자, 이게 처음 보는 거라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뭐 문자열, 변수를 넣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네, 일단은 이 문자열 .lower이라는 함수는 우리가 이 스트링 문자열 타입에 종속되어 있는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또 종속은 뭐예요? 어려울 개념이 아닙니다. 보시면 이 파이프라인처럼 그냥 ABC라는 스트링 있죠? 예를 들면 이거 지금 변수로 선언됐나? 그냥 아래 예제로 설명드릴게요. 그냥 보시면 SS를 지금 first Python을 밤 12시까지 열공 중이라고 우리가 원따옴표 형태의 스트링으로 반환했죠. 자, 그러면 SS의 타입은 뭐죠? 제가 스트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SS는 스트링입니다. 근데 위에 보시면 스트링은 문자열. 위에 보시면 문자열, 컴마, 로월, 컴마 하면은 소문자로 바뀐다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얘기한 문자열은 모든 스트링, 모든 문자열에서 요 점 로어를 하면은 소문자로 바꿔준다. 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즉, 모든 문자열에는 다음과 같이 로어 함수를 컴마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함수로 호출한다고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ss.super 뭐였죠? 자, 문자열 .super 하면은 소문자가 대문자로 변환된다. 보시면 소문자였던 것들이 다 대문자로 변환됐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ss.upper, ss.lower. 왜냐면 SS의 타입이 지금 자동으로 스트링으로 할당이 되었죠. 파이썬에 의해서. 왜냐면 원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스트링은, 문자열은 데이터는 이제 스트링이니까. 그래서 스트링이라는 자료형 내에서 가지고 있는 .upper, .lower를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이렇게 사용만 하세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문자열은 .upper 하면은 대문자로 바꿔주고 문자열 타입은 .lower 하면 소문자로 바꿔주더라.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돼요. 일단은 자, 아래는 소문자로 바꿔줬죠. 그래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is upper, is lower 라는 함수 또 스트링 타입 안에 들어있는 내장 함수가 있는데 스트링 타입이면은 모두 다 호출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isUpper 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S를 first Python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isUpper라고 하면은 뭐가 반환되느냐? false가 반환됐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보시면 문자열이 모두 대문자이면 true를 반환, 문자열이 모두 소문자이면 true를 반환. 뭐가? upper와 lower가. 네, 어떤 기능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라고 하고 ss2.is super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잘 보셔야 돼요. 문자열이 모두
대문자이면 true 받아. 모두 대문자는 아니죠. false. 자, 이거를 true로, is for true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ss2. super 한 다음에 ss.super 한 거에 반한 값도 스트링이죠, 당연히. 이 전장에서 우리가 봤죠? 스트링이었죠. 어떤 스트링? 대문자로 바꿔준 스트링 하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하면 이건 뭐가 될까요? 이거는 true가 됩니다. 자, 한번 해석해보죠. ss2 super 하면은 대문자로 다 바꾸죠. 문자열을. 그러면 r을 뺀 겁니다. 이렇게 바뀔 때고. 자, 이 상황에서 .is super를 하는 거니까 요거 다 대문자죠. 그러면 true를 반환하게 되겠죠. 자, 이런 형식으로 스트링이라는 자료형 안에 있는 내장 함수들을 자유자재로 맘대로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배울 스트링과 관련된 내장 함수로 coun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문자열에서 글자가 몇 번 등장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ss를 이렇게 선언을 했네요. 그 다음에 ss.count 처음 하면은 3이 나왔네요. 자,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 함수가 뭘 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처음 1번, 처음 2번, 처음 3번. 자, 처음이라는 스트링이 3번 나왔죠. 그거를 이렇게 반환해 준 겁니다. count라는 스트링만 가지고 있는 내장 함수로. 자, 이해 가시죠? 근데 파이썬을 만약에 count 해줘. 자, 여기에 파이썬은 한글로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한 번도 출몰 하지 않았네요. 파이썬이라는 스트링 자체가. 그래서 0. 다음으로 또 스트링이라는 스트링 자료 구조의 스트링 데이터 타입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함수 중에 fin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유용해요. 어떤 글자가 문자열의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찾아준다. 문자열의 위치는 0번부터 시작을 한다. 자, 한번 볼까요? ss 난생 처음 파이썬 해가지고 난생을 찾아다오 하면 어떻게 찾냐면 여기부터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해가지고 이 난생이 있는 부분, 지금 여기죠. 난생 여기에 이 순서 0번이랑 1번을 찾는 거죠. 어디에 있냐요? 바로 0번째에 있으니까 0이 반환이 된 거고, 만약에 P를 찾고 싶다 하면은 0, 1, 2, 3, 4, 5번이죠, 여기? 5번이 반환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컨트롤 F 눌러가지고 뭐 크롬이든 어디에서든 찾기 하잖아요. 윈도우에서도 찾기 하고. 그런 거를 자, 이런 함수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겠네요. 자, 만약에 근데 똑같은 글자가 여러 개 나올 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런 옵션을 더 줄 수 있습니다. find, 찾을 단어랑 시작 위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find 해서 처음 하면은 당연히
2가 나오겠죠. 이 경우 0번, 1번, 2번, 3번. 자, 2번에 처음이 시작되니까 나왔으니까 2번을 반환. 뭐 아래 것도 뭐 볼 일 없이 2번이 똑같이 반환 되네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4번부터 처음이 첫 번째로 나올 때 인덱스 번호를 찾아줘. 그 위치를 찾아줘. 시작 위치를 찾아줘. 자, 여기서 말한 4번은 0번, 1번, 2번, 3번, 4번. 즉, 이만큼만 봐서 이만큼에서 처음이란 글자가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언제야? 5번, 6번, 7, 8, 9, 10, 11, 12, 12번째네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토큰 하나, 단어 하나만 이렇게 넣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랭스 SS 하면은 어떤 랭스가 나오냐면 이 캐릭터 단위로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이 파이썬 즉 캐릭터의 총 개수 1개, 2개, 3개, 4개, 5, 6 랭스는 개수를 반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6개 캐릭터가 6개가 있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반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청 중요한 개념인데 각 문자는 문자의 번호 형식으로 한 글자씩 접근이 가능하다. 문자의 길이보다 큰 위치에 접근하면 인덱싱 오류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인덱스라는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위에 보시는 것처럼 문자열의 순번 개념이 나오죠. 0번부터 5번까지 이걸 바로 인덱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SS 지금 파이썬 요거 저장돼 있죠. 근데 SS에 가로 열고 닫고 5번 이라고 치니까 n이 나왔네요. 자, 이게 뭔 말일까요? 자, SS를 한번 인덱스로 분류해 볼게요. 자, 여기가 0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여기가 5번 이렇게 되겠네요. 아, 위에 있구나. 아, 여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 해서 SS 0은 P, SS 1은 Y, SS 2는 T, P, Y, T. 네.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이제 인덱스로 접근한다라고 하는데,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열, 그러니까 캐릭터 하나, 글자 하나 식으로 쪼개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해당 함수 고르시오. 문자열을 대문자로 변경한 함수는 뭘까요? 당연히 upper. 소문자로 변경한 함수는 lower. 문자열의 길이가 5라면 위치 번호는 몇 번부터 총 몇 번까지 총 5개 할당된다. 이거는 좀 한번 풀어보시죠. 문자열의 위치 번호는 문자열의 길이가 5라면 이 말은 바로 length abc라는 변수를 했더니 5가 나왔다. 그러면 문자열의 위치 번호, 다시 말하면 인덱스 번호는 0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제가. 그러면 5개니까 총 0, 1, 2, 3, 4, 4번까지겠구나.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링에서 인덱스로 접근하는 방법 있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리스트와 연관이 있습니다. 리스트는 여기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7장에서 나중에 알아보는데 지금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리스트랑 문자열이 거의 상당히 비슷한 게 아니고 거의 유사합니다. 리스트는 여러 개 값을 하나로 묶어놓은 꾸러미라고 하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써요. 뭐 기존 것과는 좀 다르죠. 완벽히. 자, 10, 20, 30을 하나의 리스트로 묶어가지고 마이 리스트라는 곳에 저장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이 리스트에 값들이 3개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3개의 값에 각각 접근을 하려면 리스트에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인덱스 형태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이리스트도 리스트 형태도 문자열이랑 똑같이 length 함수를 사용해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좀 다른 점이 마이리스트의 개수가 3개니까 3이 반환이 돼요. 이 경우. 왜냐면 10, 20, 30으로 3개를 넣었으니까. 뭐 10이 뭐 숫자로 1이랑 0이랑 2랑 0이랑 3이랑 0이랑 6개니까 0부터 6 아닙니까? 5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컴마로 값을 구분했잖아요. 한 개씩. 총 3개의 값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랭스가 3이 나옵니다. 값의 개수로. 어디에? 리스트에. 그리고 또 리스트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접근을 가능해요. 예를 들면 리스트 1 위에서 마이리스트에 정하고 이렇게 리스트 1을 하면은 뭐가 반환되냐? 바로 10이 반환됩니다. 그러면 리스트 20이 반환되구나. 20. 그럼 리스트 2 하면은 뭐가 반환될까요? 30이 반환되고 리스트 0 하면은 몇 반환될까요? 10이 반환됩니다. 자, 여기서 의문점. 아니 교수님, 왜 굳이 이렇게 하죠? 마이 리스트 1은 10, 마이 리스트 2는 20, 마이 리스트 3은 30 해가지고 그냥 변수 쓰면 되는 걸. 왜 저렇게 하나요? 지금 제가 적으면서 이미 설명을 했죠. 자, 리스트 똑같은 자료 형태, 정수 형태를 3개를 어딘가 저장하고 싶은데 이렇게 변수를 3개나 쓸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냥 마이 리스트 하나로 해서 정수형, 같은 자료 형태를 갖는 정수형 변수를 3개를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로 저장하면 되는 걸 왜 변수를 3개를 쓸까요? 자, 리스트는 여기서까지만 하고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 자, 그래서 좀 재밌는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문자열을 거꾸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트와이스면 스와이트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지금 이 동영상 멈추시고 이거 한번 짜보세요. 그냥 딱 보고 지금까지 배운 것만 쳐서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이런 문제를 코딩할 때 이제 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 초보이신 분들은 이거 대략 어떻게 느낌은 오는데 막막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바로 코딩을 하지 마시고 약간 노트나 이런 데다가 한번 예제로 필기를 한번 해보시면은 로직을 필기하시면 좀 뭐 문제를 해결할 때 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문자를 반대로 넣는다 하면은 해볼까? 그럼 앞에 배운 것처럼 트, 와, 이, 스 2, 3 이니까 그렇지. 4개가 들어가 있고 이거를 스트링으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뭐 txt로 할게요. 랭의 txt는 하면은 1, 2, 3, 4 4개가 반환되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배운 게 뭐가 있었지? 그래, 이런 게 있었지. txt 0 하면은 뭐가 반환되죠? t가 반환되겠구나.
txt 1 하면은 와가 반환되겠구나.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배운 걸 다 썼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직을 아주 간단하게, 처음부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twice만 해결해 봅시다. 1번 굉장히 간단하게. 자, 요거를 종합해 보니까 그냥 프린트 할 때 txt 3 4까지 2 3까지 있겠구나. 그러면 txt 3 하면은 스가 나올 테고, txt 2 하면은 2가 나올 테고, txt 1 자 하면은 요것들을 다 더해버리면 한 글자씩을, 그러면 스와이트가 프린트 하면은 나오겠구나.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되게 무식한 방법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방법.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문제를 해결했죠. 근데 어떻게 하면 로직을 더 깔끔하게 할 수 없을까? 왜 그러냐면, 만약에 5글자짜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5글자 걸그룹이 뭐가 있지? 6글자라고 할게요. 볼빨간 사춘기 6글자. 이거 들어오면은 이렇게 텍스트 해가지고 3, 2, 1 하면은 볼빨간 사춘기 3, 볼, 0, 0, 볼, 4 먼저 나오고 있네? 그럼 틀리잖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6글자가 나왔을 때도 이걸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두 번째 솔루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짜리 글자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서 풀면 돼요. 자, 이걸 어떻게 푸나 한번 살펴봅시다. 1번 방법은 이해를 하셨죠? 이거에 대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아까 설명드린 대로 twice라는 문자열을 넣고 출력을 한번 해보면 twice 찍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대 문자열로 이걸 딱 찍을 건데, 여기서 옵션이 컴마하고 프린트 할 때 이제 새로운 걸 배울 건데, end하고 같다 하고 그냥 여기 띄어쓰기 없습니다. 원따옴표를 2개 하면 이걸 사용해서 다음 행으로 넘어가서 수정되는 것을 방지함. 즉, 한 줄에 다 출력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twice의 인덱스를 거꾸로 3, 2, 1, 0 하면 스와이트가 나올 거고, end를 이 옵션을 줬으니까 한 줄에 다 얘네들이 출력되겠죠. 그러면 스와이트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twice는 해결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6글자 볼빨간 사춘기는 해결하지 못했죠. 자, 그거는 지금 과제로 내드릴까 고민 중인데, 자, 일단 넘어갑시다. 네. 자,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을 이렇게 바꾸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좀 무식한 대로 한번 해봅시다. 무식한 방법으로. 자, 무식한 방법으로. 자, 또 자, 우리가 지금 SS는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0번, 1번 헷갈리시면 이렇게 그냥 쓰고 하세요.
3번 쭉쭉쭉쭉 있단 말이지. 그러면 SS의 0번은 P가 되고 SS의 1번은 Y가 되고, 자,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굉장히 또 무식한 방법으로 SS의 0번째 더하기 SS의 1번째 더하기 SS의 2번째 더하기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쭉쭉쭉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똑같이 파이썬이 출력되겠죠. 프린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출력하면 그냥 우리가 입력으로 받았던 거 그대로 출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글자 한 글자씩 변환을 할 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SS 0번째가 대문자인 거 알죠? 그럼 그냥 간단히 요걸 두 번째 Y는 소문자니까 대문자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간단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좀 더 어려운 예제. 이거는 그냥 혼자 생각해 보시고 한번 코드를 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 이거는 사람이 직접 파이썬이 지금 P가 대문자로 들어가는 걸 알고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SS를 인풋에서 사람으로부터 받아온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파이썬 말고 어떤 문자가 들어올지 모르죠. 그렇죠? 이 경우에도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바꾸는 코드를 짤 수 있을 겁니다. 자, 자동으로.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일단 해결하고 조금씩 어려운 형태로 문제를 생각을 바꿔서 해결을 해보시면 코딩 실력이 금방 늘어납니다. 자, 만약에 파이썬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유저가 이렇게 파이썬을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아래처럼 코드를 그러니까 아래처럼 짜놨다고 하면은 유저가 넣은 이 입력값이 제대로 바뀌지 않겠죠.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건 집에서 혼자 한번 하시면 되고, 그냥 가장 간단한 힌트는 간단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한도에서 첫 번째 랭스 함수를 써서 길이가 얼마인지 찾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길이를 찾은 다음에 그 길이만큼 SS의 0번부터 쭉쭉쭉쭉 끝번까지 도는 거죠. 이때 우리가 점 찍고 is lower 하면은 true나 false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몇 번째는 소문자인가 봐를 알 수 있죠. 그거 기준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 정도 레벨은 지금 딱 우리가 배운 것까지만 해서는 구현하기 좀 어렵겠네요. 나중에 for나 if 이런 것들을 좀 배우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풀 거다라고 미리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파이썬 문자열이 있으면은 원본 문자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글자 SS 0만 대문자였죠. 우리 P만 대문자였으니까 lower로 소문자로 바꿔주고
다음에 나머지는 다 어퍼 써가지고 대문자로 바꿔주고. 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입력 SS가 뭔지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동적으로 이렇게 그 유저로부터 입력 받는 값이라고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죠.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계속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민을 하는 것부터가 이제 코딩 실력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혹은 필기하면서 해보세요. 자, 앞에서 말한 대로 똑같이 AND 쓰면은 한 줄에 다 출력이 되는 거고, 다 출력이 돼서 실행해보면 아마 잘 됐을 겁니다. 자, 우리가 매 주마다 이제 뭐 거북이를 가지고 우리가 좀 파이썬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재밌는 걸 합니다. 모험을 떠나는 거북이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북이가 화면 가운데서 출발을 하는데, 사용자가 원하는 X 위치, Y 위치, 그리고 거북이가 쓸 문자열을 입력하면은 거북이가 해당 위치를 찾아가서 글자를 쓰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아, 무슨 말인지 너무 복잡해요. 자, 그냥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실행 결과가 X 이동량을 입력으로 받고 Y 이동량을 입력으로 받고 거기에 쓰고 싶은 글자를 넣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거북이가 가운데에 있었는데 여기서 X로 마이너스 300이니까 여기, Y로 플러스 300으로 여기, 거기에 안녕하세요. 아, 이해하시죠? X로 마이너스 300 간 다음에 Y로 300 가서 이쯤에 찍혀야 하는데 여기 찍겠지? 안녕하세요 찍고, 그 다음에 또 다시 X로 300, Y로 300, 플러스 플러스 300, 300 여기 난쟁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 여기, 마이너스 200 여기, 여기. 네, 이렇게 그 움직인 위치에서 거북이가 글자를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짜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자, 지금 이거 영상 중지하시고 혼자 어떻게 짜면 되겠다라고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지금 이걸 보세요. 그렇게 하셔야 코딩 실력 느십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무한 루프라고 무한 반복하려면 요거 쓴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일단 그냥 요걸 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반복이 첫 번째 한 번 돌고, 두 번째 한 번 돌고, 세 번째 돌고, 언제까지 돈다고요? 무한 루프니까 무한대로. 언제까지?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끌 때까지. 자, 그러면 각각 한 번씩 돌 때마다 요걸 다 도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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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첫 번째로 X 위치를 입력받고, 인풋으로 Y 위치 입력받고, 그 다음에 쓰고 싶은 글자를 입력받으면 터틀의 goTo라는 함수로, 되게 직관적이죠? 거부가 거기까지 가. 어디? X, Y 좌표까지. 그 다음에 거부가 write 뭐를? 텍스트를. 자, 요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쓴다. 요게 바로 이제 거북이가 이동해서 글자를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자료형이 뭔지, 그리고 문자열이 뭔지 배웠고, 문자열에서 내장 함수들, 문자열을 다룰 때 사용하는 upper lower, is lower, super, is super, length, 그 다음에 우리가 가로 열고 닫고 해가지고 인덱스 번호로 찾아가는 것, 캐릭터 문자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리스트에 대한 아주 간단한 개념들, 여기까지 배웠죠. 자,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바로 다음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